안녕하세요. 부천의 뜸한이원 박지영 원장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오면 유달리 반가워하지 않는 분들 계신데요. 콧물, 코막힘, 재채기의 3대 증상으로 대표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에 도움이 되는 식품과 한약재로 만든 차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이 되면 자연은 엄청난 꽃가루를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늘 맑은 콧물이 줄줄 나고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뿐만 아니라 눈이 가렵기도 하고 충혈도 되고 피부가 가렵기도 해서 이 때문에 잠까지 못 이루는 분들이 많고 늘 피곤해 하십니다.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기 위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분들도 계신데요. 히스타민은 원래 평활근을 수축해주고 모세혈관의 이완과 투과성을 증대시켜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며 땀이나 위산, 침, 기도 분비물을 분비해주는 생리작용이 있는 꼭 필요한 물질인데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즉 알레르겐이 몸에 들어왔을 때도 몸에서 방어하기 위해서 히스타민을 분비시키는데요. 코 점막을 비롯한 분비선이 붓고 열이 나고 아프게 되는 과정으로 방어를 합니다. 이 히스타민 때문에 눈물, 콧물이 줄줄 나고 점막이 부으면서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심하면 열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레르기 증상이 심할 때 먹는 약이 지르텍을 비롯한 히스타민의 분비를 억제해주는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문제는 알레르기 비염 같은 증상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서 항히스타민은 몸의 전신에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알러지 증상은 빠르게 멈추게 하지만 위장 기능을 떨어뜨려서 소화가 안 되고 변비를 유발하고 점막의 분비를 줄여서 입안이 건조해지고 갈증을 유발하고 눈이 뻑뻑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각신경을 무디게 해서 어지럼증과 졸림을 유발할 수도 있죠. 약국에서 병원약을 처방받을 때 약사님이 이 약은 드시면 졸릴 수 있으니까 낮에는 빼고 드세요 라고 얘기하는 약이 있다면 10중 8구 항히스타민 제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항히스타민 제제와 같은 약물은 가능하면 꼭 필요할 때만 복용하고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약물을 복용하지도 않고 알레르기 비염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음식과 약초로 만든 차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팥뿌리, 양파 껍질, 생강차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파의 하얀 부분 뿌리를 총백이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해왔습니다. 파는 맛이 어떤가요? 매운맛이 나죠. 이 매운맛은 폐의 기능을 뚫어서 강화시켜주고 또 파 껍질을 벗기다 보면 끈적한 즙 같은 게 나오죠. 호흡기와 폐, 코 점막을 코팅해줘서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입니다. 오늘 활용할 파의 부위는 요리하고 남은 파의 실뿌리인데요. 이 파를 요리하고 남은 실뿌리 부분도 잘 말려놓으면 약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팥뿌리에는 특유의 냄새를 내는 유황 성분과 알리인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알리인 성분은 알리나제라는 효소와 만나서 몸속에서 알리신 성분이 되고 이 알리신 성분은 속을 따뜻하게 보완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퀘르세틴은 항히스타민 작용이 뛰어나서 천연 지르텍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의 작용을 잘 억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생강에는 쇼가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 1리터에 먼저 양파 껍질 20g과 생강 20g을 넣고 30분간 푹 끓여주신 후에 중불로 줄이고 여기에 팥뿌리 20g을 넣고 10분에서 20분 정도만 달여내시면 됩니다. 파의 실뿌리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요. 팥뿌리의 알리신 성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차 150mg 한 잔을 기준으로 하루에 두세 잔 정도 드시면 비염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팥뿌리, 양파 껍질, 생강차를 드시면 왠지 쓰고 맛이 없을 것 같죠? 이럴 때 꿀을 넣으면 좋을까요? 네, 꿀은 기운을 모아주고요. 파는 기운을 따뜻하게 발산해주는 반대 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궁합이 안 좋은 식품이라서 꿀을 넣으신 거는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요, 이 차를 드시고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한 조각 드셔보세요. 파인애플은 맛도 있지만 파인애플 특유의 새콤한 맛을 내주는 브로멜라인이란 소화 효소는 소화도 잘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의 체내 흡수를 잘 도와주기 때문에 소화도 잘 되고 알레르기 비염에도 효과가 좋은 일석이조의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약재로 만든 신이화 육피차입니다. 우선 신이화는 목련의 꽃봉오리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자주새 꽃이 피는 자목련의 꽃봉오리는 약효가 거의 없으니까 흰
백목련의 꽃봉오리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신이화의 신자가 매울 신자잖아요. 냄새 맡아보면 정말로 알싸하고 매운 냄새가 납니다. 이 신이화는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발산풍한이라고 해서 폐와 호흡기에 쌓인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주고 따뜻하게 보완해주는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신이화의 정유 성분은 모세혈관의 혈류를 촉진해서 코막힘을 뚫어주는데 효과적이고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좋습니다. 의서에 보면 두통이 있을 때는 베개 속에 신이화를 넣어두면 효과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이 추우면 코끝이 빨개지고 찬바람을 쐬면 맑은 콧물이 줄줄 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제가 알러지 비염이나 다른 알러지 피부염증의 증상이 있을 때 열의 9분에게는 처방하는 아주 필수적인 약재이기도 합니다. 신이화를 약재로 달이거나 차로 끓일 때는 2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신이화에는 잔털이 많아서 이런 주머니나 다시팩에 넣어서 끓이시는 게 좋고요. 또한 신이화는 성질이 따뜻하고 오히려 건조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코가 너무 마르고 얼굴이 붉고 위로 열이 뜨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시거나 드시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유금피는 느릅나무의 뿌리에서 껍질 부분의 코르크 수분을 제거한 부위입니다. 유금피는 지백이 물에 닿으면 끈적끈적한 코와 같은 성분이 나오고 비염에 워낙 효과가 좋아서 느릅나무를 비염나무 또는 코나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유금피가 성질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독성이 없으면서 환리작용으로 대소변을 잘 통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금피의 끈끈한 점액 성분은 염증을 억제해주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비염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상처난 위장 점막을 잘 치료해줘서 위염이나 위궤양 또 소화 증상인 담적병을 치료할 때도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기도 합니다. 유금피의 끈적한 지백은요, 여드름이 있을 때 피부에 바르면 효과가 있다는 의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몸이 붓는 증상에 유금피를 가루내서 쌀과 함께 죽을 쑤어 먹으면 소변이 잘 나오면서 붓기가 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변을 통해 붓기를 잘 내려주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도 좋은 약재이자 식품이 됩니다. 이 신이화와 유금피를 함께 달이시면 더 좋은데요. 물 1리터에 신이화 40g, 유금피 40g을 넣고 1시간 달여서 드시면 환절기 알러지 비염에 아주 좋은 차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환절기 알러지 비염을 유발하는 기전과 여기 효과적인 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팥뿌리, 양파 껍질 생강차는요, 팥뿌리에 알리신 성분이 호흡기를 따뜻하게 보완해주고 양파 껍질에 퀘르세틴 성분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생성을 억제해주며 생강의 쇼가올 성분은 속을 따뜻하게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함께 달이면 알러지 비염에 도움이 되는데, 이 팥뿌리는 알리인 성분이 열에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넣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의사항으로는요, 파와 꿀은 궁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 팥뿌리, 양파 껍질, 생강차에는 꿀을 타지 않으시는 게 좋고, 대신에 파인애플을 후식으로 한두 조각 정도 드시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라인 성분이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의 흡수를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목련의 꽃봉오리인 신이화는 발산풍한 작용으로 폐와 호흡기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막힌 코를 뻥 뚫어줘서 차를 드시면 좋은데, 잔털이 많아서 다시 팩에 넣어서 달이시는 게 좋고, 열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다. 또한 유금피는 위장과 비염에 좋아서 코나무라고도 불리는데 차로 끓이면 좋다. 또 신이화와 유금피를 함께 달이시면 효능이 배가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알러지 비염, 계절성 환절기 비염으로 고생하신 분들 계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